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한 번씩은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수리 공장을 찾아가 그 이상 현상을 고칠 수 있습니다. 승용차도 결함이 발생해서 해당 사항을 시정해야 한다면 크게 좋지 않겠지만 버스와 같이 승객 수송 등을 목적으로 영업을 해야 하는 대형 차량은 어떨까요? 영어 단어이기도 한 리콜은 생산자의 잘못으로 결함이 생긴 제품을 회수해 무상 점검이나 교환, 수리를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리콜이 시행되고 있는데 유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고 제품 구분에 따라 근거법령, 리콜 요건, 주관 부처 등이 서로 다르기도 합니다. 버스는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법을 근거로 하고 주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리콜입니다. 지난 시기 채널에 공개됐던 2층 버스와 관련한 영상에서는 현대자동차에서 출시해 판매하고 있는 버스도 리콜을 진행했던 바가 있었다고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전압 배터리 화재 발생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는 결함이었는데 경기도광역버스 노선들의 현대 일렉시티 더블데커가 적지 않게 도입된 점을 감안했을 때 경기도민 입장은 물론 운수사 입장에서도 안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버스도 리콜을 피하지 못했는데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리콜을 지금까지 한 차례 이상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리콜 센터나 소비자 24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사항들만 살펴봐도 여러 개입니다.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 전기버스가 여러 곳에 도입된 현재 현대자동차와 KGM, 우진산전 아폴로 900과 1100과 같은 국산 전기버스가 운행되는 한편 부품들을 해외에서 수입한 다음 우리나라 공장에서 공정을 거치는 반조리 전기버스도 운행되고 있으며 순해외산 전기버스도 운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도입된 수입산 전기버스는 중국산이 전부입니다. 전기버스이지만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초기에 구매하고 도입하는 과정에서 크게 부담감을 낮출 수 있는 점 등이 무기가 되면서 전기버스가 본격 도입되는 시기에 우리나라의 중국산 전기버스가 적잖게 도입됐습니다. 해외에서도 중국산 전기버스가 저렴한 가격을 이유로 도입된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중국도 엄연히 자동차 산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베이징 자동차의 자회사로도 알려진 포톤이나 킹롱과 같은 제조사의 버스가 우리나라에 진출하기도 했고 2차 전지를 모태 사업으로 삼고 시작된 비아디도 우리나라에 진출했는데 비아디는 현재 전기 승용차 부문까지도 폭넓게 아우르고 2025년 기준 연간 판매량 460만 대 기록, 세계 10대 자동차 그룹 반열에도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철도 차량 제작사로도 알려진 CRRC도 전기버스에 뛰어들었고 CRRC 모델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중통이나 골든드래곤, 스카이웰, 황해자동차, 하이거, CHTC 모델도 우리나라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전기버스가 본격 도입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중국산 브랜드가 들어오고 국내 버스 시장을 꾸준히 차지하면서 생긴 결과입니다. 전기버스를 도입할 때 구매 보조금이 주어지기도 하는데 자세한 것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반조리 전기버스를 포함해 국산 전기버스를 위주로 구매 보조금이 주어지고 있지만 에픽시티나 에픽타운과 같은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도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어 안내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규정이 고쳐지기 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중국산 전기버스들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아무튼 적지 않은 중국산 전기버스들이 우리나라에서 운행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평가는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자동차에게 있어 가장 먼저 평가되는 건 전반적인 질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의자나 운전 감각, 승차감, 마감 상태 등을 꼭 거론하게 되고 자동차 자체의 능력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실제 큰 사고로 이어진 차량의 주인공이 중국산 전기버스였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질의 문제 때문에 멈칫하게 되기도 하는 중국산 전기버스.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중국산 전기버스도 리콜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범한자동차. 범한자동차는 이스카이 시리즈를 판매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스카이 9K를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반조리 버스입니다. 하지만 본래 황해자동차가 만든 것을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판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범한자동차 이름을 차량 내외부에 내건 이스카이도 존재합니다. 이스카이는 여러 차례 리콜이 진행됐는데 당장 올해 파악되는 것만 총 10건의 리콜이 확인됩니다. 가장 최근에 해당하는 7월 21일에 공표된 리콜에 따르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광원이 사용됐는데 법규에서 요구하는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올해 2월에서 6월 사이 공표된 리콜은 금형 노후화로 인한 문제를 포함해
방향지시 등 옆면 반사기, 후미 등 뒷면 안개 등 후퇴 등 옆면 표시 등 덕트, 뒷바퀴 조명 등 끝단 표시 등과 관련한 문제로 리콜이 공표된 바 있고 모두 이스카이 11에서 발견된 사항이었습니다. 이스카이 시리즈의 리콜은 올해 10건이 처음으로 보고된 것이 아닙니다. 최초로 보고된 시기는 2022년으로 세부적으로는 총 4개 차종, 총 69대 전면부와 후면부에 설치된 데코 램프가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한 것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제의 조명 설치는 자동차 규정 위반입니다. 2024년에는 승강구 외부 잠금 장치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시동을 ON으로 조작해도 운전자에게 경고가 발생하지 않는 문제점으로 인해 리콜이 공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리는 문 쪽에 있던 잠금 장치를 삭제하는 식으로 시정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한 것으로도 알려집니다. 승객석과 입석 및 통로 규격이 기준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도 이스카이 11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해에는 뒷면의 표시 등이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이 확인되어 리콜이 공표된 적도 있습니다. 승차 보호 장치와 관련한 사항도 기준 미달 등으로 인해 같은 해 리콜이 공표된 바 있습니다. 2025년에도 총 4건이 확인되는데 크게는 접이식 좌석 차량의 너비, 간접시계 장치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간접시계 장치와 관련한 리콜은 이스타8도 포함됐습니다. 설계 오류로 인한 곡률 반경 부적합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킹농의 전기버스도 리콜이 확인됩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올해 10월 1일까지 공표가 이루어지는 리콜 내용에 따르면 킹농 시티라이트2에 있는 승강구 조작 장치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는 시티라이트2, 시티라이트9과 마젤란 KN9도 제작 결함으로 인해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는 공표가 나왔습니다. 차량 외부에 운전자용 거울을 비롯한 간접시계 장치에 문제가 있었는데 일부 운수사의 요청으로 일반 간접시계 장치를 제공했다가 시계 범위가 불만족스럽고 운전자가 교통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안전사고 초래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마젤란 KN9에서 승하차 승강구 유리 및 측면 좌우측 4번째 창 유리와 관련한 리콜이 올해 9월 31일 시작으로 공표되고 그보다 이전 시기인 9월 14일부터는 시티라이트 1과 9 등의 승강구 조작 장치와 관련한 리콜 공표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T라인 모터스에서 수입하고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하이거 모델도 지난해와 올해를 합한 기준으로만 총 8건이 확인됩니다. 지난해 8월 29일을 시작으로 내년 2월 27일까지 공표 기간이 주어지는 하이퍼스 11L에 대한 리콜은 주간 주행 등의 문제가 있고 주행 중 차량의 인지성 저하로 인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생산된 지 최대 7년 정도 경과한 모델에서 발견된 금융 노후화와 관계된 문제였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총 5건의 리콜이 보고되는데 특이하게도 단 한 대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도 있습니다. 창유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열 처리가 불량해 유리 조각이 존재할 수 있는 문제점이 11L을 포함한 총 4개 차종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제작된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차종까지 포함됐습니다. 11L 가운데 2021년 9월 26일에 생산된 불량의 경우 승강구 열림 장치의 위치 및 높이가 잘못됐고 비상시 노약자나 어린이 등이 장치를 찾지 못해 문을 열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모터 컨트롤러 경고 표시가 부착되지 않아 안전사고로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었고 비상 탈출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비상 상황 발생 시 승객이 제대로 탈출할 수 없을 수도 있는 문제점도 나왔습니다. 똑같이 11L이지만 2019년 9월 15일에서 2021년 9월 26일까지 제작된 분량이 규칙에서 정한 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됐는데 방향지시 등과 관련한 문제 때문에 도로의 운전자나 보행자가 방향 변경 의도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올해 확인되는 것을 기준으로 이미 보고됐거나 예정되고 있는 리콜 건수가 총 2건, 지난 1월에는 끝단 표시 등과 관련한 문제로 차포 확인까지도 어려운 문제점이 지적되어 리콜을 공표했습니다. 외측 돌출 부품이 설계 사양 대비 미수하게 크게 제작되면서 규정된 차폭을 초과하는 사항이 하이버스 1609P에서 확인됐고 오는 10월 5일부터 리콜이 공표됩니다. 이 리콜은 불과 작년에 제조된 차량까지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2022년 3건, 2024년 1건 등의 리콜이 공표된 적도 있는데 소비자24나 자동차 리콜센터 등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M코리아와 관련한 리콜도 지난해 한 건이 확인됩니다. EM코리아는 CHTC 전기버스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곳인데 그 말인즉 CHTC 전기버스에 문제가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CHTC의 에픽시티와 에픽타워는 간접시계 장치가 최초 설계 사양과 다른 사양의 부품이 적용됐을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고 지난해 10월 1일을 시작으로 내년 4월 1일까지 리콜이 공표됩니다. GS글로벌에서 수입한 비아디의 전기버스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버스12 단독으로만 2024년과 2025년을 합해 총 6건의 리콜이 확인됩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확인된 리콜 공표는 2025년. 이버스 시리즈 총 344대는 고전압 배터리 트레이의 리벳 고정부의 내구성이 부족했고 자칫 잘못하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리콜이 진행됐습니다. 2024년 2월에는 차량 내 통로 기준으로 좌우에 2인석을 설치하다가 조립 편차가 발생한 문제, 접이식 좌석의 구성 재질 특성으로 인한 제작 편차로 길이 오차가 발생한 문제로 리콜됐고, 승강구 제작 업체의 설계 오류로 인한 승강구 외부 잠금 장치와 관계된 리콜도 공표됐습니다. 근접 시계 장치 및 앞면 시계 장치 설계 오류로 인한 리콜도 당해 10월 공표되기도 했습니다. CRRC 전기버스를 수입 판매하는 한차와 관련한 리콜도 올해 한 건 보고됐습니다. 지난해 2월 4일에 제작된 단 한 대의 그린웨이 720이 협대역 전자파 기준치에 부적합한 LDWS 카메라 부품이 적용됐고 이것이 무전기나 방송기기 등을 비롯한 기기와의 전파 간섭을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중국산 전기버스와 관련한 리콜이 여러 차례 공표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수입산 버스와 관련한 리콜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트럭 운전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제조사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리콜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시는 이 채널에서는 해당 제조사와 관련한 리콜 사항도 곧 영상을 통해 정리해서 전해드립니다.